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지실 거예요. 일단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 하자. 올해는 가장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을까. 앨범알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7.7%밖에 감소 안 했는데 EPS가 예상치 2배 나왔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 예상치 더 초과해서 나온 거죠. 왜냐면 네. 워낙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전반적으로 어닝 컨센 잘 나오는 거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잡은 것보다는 훨씬 EPS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미난 게 얘네가 가이던스 내년 매출 24년 그러니까 올해 매출 잡아놓은 게 에비타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으로 7억에서 23억 달러 제시했는데 그게 가이던스는 12억 달러니까 그걸 훨씬 초과하는 가이던스로 잡은 거예요. 근데 리튬 가격을 킬로그램당 15,000달러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잡았거든요.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리튬 가격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그렇구나. 실적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놨으니까. 그게 24년 실적이에요. 그렇죠. 24년 실적을 15,000달러 리튬 가격 킬로그램당 15,000달러로 잡아놨으니까 15,000에서 25,000달러 잡았다고 하지만 평균 내도 2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년 동기에 63,000달러까지 올랐어요. 80% 하락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올라가면은 주가 대박 나겠네요. 주가 대박 날 수밖에 없죠. 네. 앨범 아래 마스터스 CEO가 공급 축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주 광산 그쵸. 나오는 것처럼. 예, 호주 딱 그 광산 나오는 것처럼 호주 광산 주가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리튬 1등 업체 앨범아 CEO가 밝힌 거니까. 예, 마스터스 CEO가 그 미국은 그런 거 막 잘못 얘기하면은 난리 철컹철컹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감옥 가는 거죠. 그 마스터스 CEO가 뭐라 그랬냐면 리튬 가격 안정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안정을 찾는 과정 중에 있고 이런 그 중국발 공급 축소가 시장에서 리튬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튬 수요가 크게 폭증할 거라는 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소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현재보다 2.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아 CEO가 말한 거가 굉장히 저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맥쿼리에서 이 맥쿼리도 이 호주 증권사인데요. 맥쿼리에서 중국 1월달 리튬 재고가 23년 10월달 이후로 11일, 12, 1, 2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 정도가 전월 대비 감소했대요.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아까 그 로이터 그 중국 CAT의 리튬 강산 줄어든 거랑 같이 맞물려서 중국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공급 늘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난 게 미국이 리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 공급 생산하는 거 철저하게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미국의 FTA 협정국 동맹국들과 중국 옥죄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는 진짜 빠르게 언제 나오냐면요. 브라질에서 G20 그 정상회담 할 때 중국 과잉 생산 문제 제기해서 이걸 철저하게 중국한테 어떤 형태든 보복 조치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리튬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CATL이나 BYD의 저가형 배터리 양산하는 것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네. 한 2분기부터는 네, 실적이 좀 급선해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진짜 주가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연말까지 가면 꿈틀꿈틀 할 것 같은데요. 네, 연말 네. 안에는. 항상 선반영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2분기를 보면 어. 1분기 말부터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좀 네. 실적하고요. 네네.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 예상 뭐 네네. 이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실적이 나빴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실적이 셀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G엔솔인데요. LG엔솔은 매출은 33조 7,450억에 영업이익 2조 1,640억 나왔는데 요거는 역시나 그 미국의 공장지어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 거가 대거 반영돼서 그렇고요. AMPC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1% 정도대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연속성이 있냐? 근데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4년도는 23년도보다 AMPC 세액 공제가 대략 1조 한 8천억에서 2조 가까이 되고 25년도는 2조 6천억에서 한 3조 26년도는 더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실적 잘 나온 거는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22조 7,083억에 영업이익 1조 6,334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성 SDI도 영업이익률 자체는 4분기만 봤을 때는 5.6%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파워툴이라고 하는 전동 공구 비중이 아직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 쪽이 대략 한 65에서 70%고요. 나머지 35% 정도는 여전히 전동 공구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동 공구는 또 건설 경기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다행인 거는 매출단에서는 역시나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LG엔솔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인데요. SK온은 3분기부터 23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라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4분기도 흑자 전환 못했고 아마 24년 2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적자 폭은 엄청나게 줄이긴 했습니다. 186억 적자 기록했고 매출은 70% 성장한 2조 7,231억을 기록했습니다. 인베스트 조선에 나왔는데요. SK온이 186억 이제 적자 폭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이게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거라는 거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4분기에 3,382억까지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1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4,500억, 5,500억, 한 8,000억대까지 영업이익 분기당 회복될 거라고 보이고요. 삼성 SDI가 실적을 가장 선방했는데 삼성 SDI도 4,500억, 분기당 4,500억 영업이익은 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3년도 매출 63조 5,390억에 영업이익 2조 5,570억을 기록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대략 한 10% 정도 이상 감익이 됐습니다. 감익이 됐는데 철강 인프라는 1조 5,330억으로 상당히 선방을 한 거고요. 철강은 뭐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 했는데 친환경 미래 소재가 바로 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단에서 1,610억 적자가 났거든요. 1,610억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연간으로 지금 359억. 근데 4분기에 767억에서 780억 정도 적자 난 건데 소위 말하는 이 리튬 가격 비싸게 산 악성재고를 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분기까지는 아마 그 악성재고 터는 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다시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이 1,000억 넘게 4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1,147억 적자가 나서 이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3년 4분기가 실적으로 치면 이제 최바닥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회사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HN 다 합산한 에코프로의 지주사 에코프로의 영업이익도
23년 4분기에 1,224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회복될 거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1월 달이랑 2월 달에 그 양극재단에서 수출 데이터 회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리튬 가격 회복되는 부분 반영하면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 동일하게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첨단 소재 단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 외에 OLED나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도 여전히 다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가 지금 원래는 분기당 지금 21년도에 대략 1,900억 정도 영업이익 냈고 22년도에 폭증해서 한 9천억 정도 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올해 5,850억으로 첨단 소재 쪽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첨단 소재 쪽 영업이익은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 7,500억대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LG화학이 도요타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도 GM이랑 직납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직판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 구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LG 화학이 저는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는 LG 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좀 가장 실적 개선 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럼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요로 관심을 갖는 그 뭐 8대 종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특별히 막 위험에 처해 있거나 좀 불안하다 뭐 그런 기업들은 혹시 안 보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그 위험한 걸 판단하는 여부가 네. 그 재무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관심 많으신 이제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3년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지금 원래 12월 달 데이터가 지금 아직 안 나와서 9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똑같이 이 방식으로 다 적용해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게 대략 893억이고요. 적자 893억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영업활동 흐름으로.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으로 하는 게 6,345억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하는 게 1조 1,763억인 거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거니까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적절한 투자활동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 커버 치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차입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줄어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 마이너스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7천억 넘게 회사股간이 비는 거죠. 그런데다가 외부에서 차입도 해가지고 1조 1,763억 정도가 지금 외부에서 차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2조 가까이가 지금 비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계속 그 회사가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을 올해랑 내년 현금으로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의 그 관계,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조금 재무적인 부분에 그 작년 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랑 비교하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23년 3분기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게 이미 플러스예요. 2조 1,543억.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은 마이너스 1,001조거든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커버치고도 1조가 남는 거예요. 1조 1,000억이 남아요. 더해도. 그런데다가 재무는 열심히 갚아서 3,000억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재무활동까지 하면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1조 3,0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계속 24년, 25년도까지 나오니까 계속 포스코홀딩스도 연간 4조 단위로 4조 넘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감당하고도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앞으로 계속 그 재무 구조에서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LG화학을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계속 연간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시면 에코프로랑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LG화학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볼게요. 3분기로 보면 LG화학은 실적 아무리 나빠도 1년에 연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벌어들인 게 1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3조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조 3천억이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3조 2천억.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재무구조에서 발생하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만 보자. 그래서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플러스가 나는지 그걸 보시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외부 빚 차입을 계속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보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크게 갖고 있는 현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순현금하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순차입금 외부 차입한 거 순차입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다 다트에 그 전자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2차전지 기업 중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엔캠 있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날아가는데 네. 엔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좀 과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반영하면 300%거든요. 네. 저는 좀 과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과열인 것 같고 그런데 주가의 속성상 가는 놈이 더 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엔캠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은 지금의 주가라면 일단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절반 이상을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엔캠이 계속 가려면 이게 숫자가 뒷받침돼줘야 되거든요. 네. 재작년에 6천억 정도 매출에 154억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하면은 대략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날 것 같거든요. 와. 그럼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난다 치면 지금 5조 6,430억인데 5조 6,330억이면 PER로 치면 거의 17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극재가 아니잖아요. 네. 양극재 밸류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순간 네. 계산을 했을 네. 때 17배, 20배인가 네. 했는데 170배입니다.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 170배입니다. 그래서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투자도 해야 네, 되고. 재투자 이것도 계속 캐펙스 그 똑같이 엔캠을 적용해 보면 엔캠도 캐펙스가 보시면 연간으로 1,000억 지금 이게 분기에 지금 1,000억 잡히는 거고요. 3,000억 이상 투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차입하는 건데 부채 비율 보시면 170%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23년도 12월 달 거까지 반영하면 200% 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죠. 단기간에 너무 오른 거는 분명히 이게 조정 형태로 나올 건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수익 난 거 그거 야 이거 300% 수익 났네. 보통은 다 껄무새가 돼서요.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3천만 원 되는 거고 1억 넣었으면 3억 되는 건데 결과론적 측면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지실 거예요. 일단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 하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게 왜냐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시총을 지금 5조 6,430억이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세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중에 후발주자로 평가받는데 5조 7천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연간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 납니다. 올해 780억. 근데 엔캠이 780억 날려면 엔캠이 영업이익이 3배 늘어나야 되거든요. 전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액하고 양극재 중에는 당연히 양극재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벤,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그 엔캠이 그러면 전액이 당장 FEOC 적용돼 가지고 당장 수혜 받잖아. 그걸 이미 저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에서는.